네, 시황센터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정수지 아나운서가 전해주셨다시피 지금 전반적인 시장 안에서 좀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더 유독 눈에 띄는 시장이거든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마감 20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리증권 정혜웅 과장, 하이투자증권 염정 차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개편에도 이 두 짝꿍은 굳건하게 싹이 매칭이 되었네요. 네. 정혜웅 과장님의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죠? 네. 처음 듣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또 이렇게 합을 맞춰서 OX 종목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사실 상승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아쉽긴 한데 금호건설 볼게요. 현재는 2.85%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그 1,8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 수주 소식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 반응을 한 건데 두 분은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볼게요. OX 나뉘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많은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많은 아파트들이 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네.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재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건축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사 입장에서 호재이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작년 연말까지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도 둔촌주공 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분양 또 이제 미계약이 지금 속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규제를 푼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대형 건설사 대비해서 금호건설 같은 이러한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수도권보다도 이 지방에 많은 이제 사업장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양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를 드린 이유는 지금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공사비 전체 이제 도급액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 부분이 한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 부분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하에서 이러한 도급비 증액과 함께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정적인 마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또 장점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실적 안정성이 상당히 좀 뛰어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이제 이러한 건설 경기 침체에서 가장 좀 강한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고 현재 지금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에 작년 연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지금 작년 배당락을 다 지금 회복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배당 매력과 또한 이제 안정적인 또 도구 공공 부분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는 주가가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엄정 팀장님은 X를 주셨는데 네. 지금 당장에는 조금 부담되는 요인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금호건설뿐 아니고 건설사들 전반적인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1월 첫째 주에 워낙에 지금 건설업종에 대한 좀 흐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초에 나온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재건축 관련된 완화 정책들로 인해서 단기간에 사실 좀 상승한 폭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단기적인 이제 호재는 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건설업 전반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분양 시장이라든지 아직도 이제 주택 시장에서의 아직도 거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시간적으로는 더 필요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공 부분이 좀 높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여기서 건설사들 중에서 이제 내수 비중보다는 해외 비중 또 해외 비중 중에서도 예를 들어 플랜트 사업 같은 비중이 높은 건설사와 아니면 내수 비중 중심으로 된 종목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 전반적으로는 이제 흐름이 좀 다시 한번 또 다시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가정하에 종목별로 좀 다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건설은 의견이 조금 나뉘어졌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요? 메가LCS 볼게요. 중국에 호흡치료기를 출하했습니다. 워낙 코로나19 환자도 많고 지금 심각한 중증 환자들도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더 오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은요? 여기도 OX 나뉘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O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염정 차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에 이번에 이제 또 인공호흡기 관련된 출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공시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부분 지난해 이제 3분기에 이제 호흡치료기에 대한 부분이 200대가 이미 네. 판매 완료됐고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400대가 이제 출하가 물량이 준비가 된 부분이 사실 기존에 예정된 기간보다 좀 더 앞당겨서 지금 출하를 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는데 사실 뭐 지금 중국 내에서 아직도 코로나 환자에 대한 증가 추세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이번 계약 공시로 인해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소멸될 수 있다라는 좀 뷰를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메가LCS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일단은 크게 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좀 내려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쪽보다는 횡보 또는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의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타바이오를 볼게요. 오늘 14%의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13,250원까지 갔다가 음봉 전환이 됐어요. 조영제 유발 급성 신장 손상 치료제 미 FDA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임상 시험에 대한 계획이 승인되었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뜬 거잖아요. 네. 일단 이 뉴스는 사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추가 랠리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 어떤 의견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이슈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주가가 이제 과거와 같았으면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단기적인 좀 랠리를 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제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이런 유동성 그런 장세, 이런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임상 이상 3상 이러한 기대감보다는 역시나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역시나 이러한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이러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그런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타바이오는 일단 이 뉴스는 사용했다. 재료 소멸로 봐야겠네요.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에 살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장 마감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키워드를 보면 염정 사장님은 중국 경제재개 수혜주를, 그리고 정효은 과장님은 2023년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종목이다. 바로 열어볼게요. LG전자와 제이시스 메디칼을 꼽아주셨는데 LG전자 사실 2022년 너무 주가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네.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적 부진이 계속 이어졌죠.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특수가 있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전 부분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특수가 있으면서 2020년, 21년도에 굉장히 이제 호황을 이어갔었죠. 그렇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어느 정도 그러한 수요 감소가 지금 이어졌었고, 그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실적이 좀 이제 감소하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작년 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는 이제 선반영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작년 이제 4분기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겹치면서 지난 이제 특히나 3분기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 4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반전하는 최근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좀 뜨거운 종목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하락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최근에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4분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저점으로 해서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LG이노텍의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됐다라는 점, 그러한 점에서 올해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운임 비용도 하락했기 때문에 즉 이제 원가 부담 요인이 감소했다라는 점에서 올해 이제 매출은 뭐 좀 소폭 좀 감소하겠습니다만 이제 이익단 측면에서 즉 이제 OP 마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재고 부담 완화와 함께 또 출하량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전에 더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VS 사업부, 즉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부 쪽에서 올해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현재 오늘도 주가가 좀 소폭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 전환하는 그러한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한 95,000원대 현재 부근에서라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12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올해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저점인 85,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2만 원의 목표 주가, 순저가는 8만 5천 원이고요. 염정 사장님은 제이시스 메디칼을 갖고 오셨어요. 역시 또 미용 의료기기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좀 키워드를 드리긴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중국에서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한 또 중단 소식이 나옴으로써 리오프닝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중국 수혜주들이 오늘 좀 흐름 자체가 좀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종목도 사실 좀 다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좀 단기적인 조정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HC 메디칼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이고요. 지난해 매출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장비 쪽과 그 소모품 쪽에 대한 비중이 한 5대5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장비 매출이 57% 정도 증가를 하면서 장비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에 따라올 수 있는 소모품 쪽에 대한 비중도 올해부터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중국 내에서 지금 경제 재개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중국과 입국자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은 좀 과도기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 역시도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이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상반기까지는 살아있는 이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제품인 포텐자가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또 미국 내에서의 또 FDA 허가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을 여러 가지 가짐으로 인해서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커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2020년 대비해서 작년도 2022년에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배 정도 증가하는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작년 12월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수급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크게 키어나갔지만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룸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국발 어떤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작년에 고점이었던 10,000원 수준까지 터치를 다시 한다면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부터 좀 조정을 거친 후 조정 후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6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마감에 이렇게 두 종목 공략을 해봤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진입 직전까지 빨간불을 켰던 코스피였는데 힘을 좀 잃어버렸어요. 2,346선에서 움직이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다시 좀 키우면서 695선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사실 하락하는 종목 안에서 눈에 띄는 게 미스터블루, DNC미디어, 웹툰주들이 있었어요. 다소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어졌고 또 그리고 여기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인해서 웹툰, 웹소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이들 종목들 주가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스터블루는 오늘까지 어제는 보합이지만 거의 4거래 연속 급락, 하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용 과장님. 이 미스터블루를 포함한 웹툰주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 조정 구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추세적으로 좀 이탈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뭐 웹소설 최근에 이제 웹툰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번 지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의 흥행 이후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웹소설을 이제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종영 이후에 이러한 웹소설을 다시 찾는 그러한 또 고객들이 지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 미스터블루 플랫폼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 보기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향후 이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웹툰 또 웹소설에 대한 인기가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 종목 단위로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 보기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 매출 증가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러한 펀더멘탈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작년 이제 하반기에 연말에 실시한 이제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크게 좀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상증자 효과에 따른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주가가 좀 제자리로 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3,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저점을 이제 무상증자 효과가 좀 없어진 무상증자 발표 이전 주가 수준으로 회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다시 또 빨간불로 전환된 모양새였습니다. 특히 이런 좀 재미없는 시장에서도 오늘 로봇 테마주들은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축포를 터뜨렸고 오늘 뉴일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이 로봇, 감속기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 SPG, 아직 이 종목의 경우에는 시세 분출이 되지 않았기에 이 후속주로 공략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염정 차장님, SPG 지금부터 좀 봐도 될까요? 네, 사실 SPG 이제 감속기 관련된 상장된 종목 중에서 사실 유일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신규 상장한 SBB테크 같은 종목이 가치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감속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속기 같은 경우는 전체 로봇의 전체의 한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이제 부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산업용 로봇의 밀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산업,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비중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 안에서 이제 감속기에 대한 매출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워낙에 탄탄한 데다가 거기다 신규 사업인 이 감속기 사업까지도 추가적으로 더해지면서 사실 지금 더 뒤늦게 더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 전고점인 22,000원 선을 터치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오늘장 일단 코스피는 빨간불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약간의 파란색이 들어와 있죠. 일단 그동안의 주가 상승, 지수 상승의 부담이 오늘장에 작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담 요인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단은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가 낮아진 걸 가장 호재로 보면서 조금 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보여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